우리가 이거를 2015년에 충남 태안의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운영평가 시험이 있었어요. 이때 두 척의 고속정을 빠르게 쫙 보냈다고. 빠르게 쫙 보냈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쐈는데 맞았잖아요. 고속정에 정확히 고속정이 맞습니다. 이게 오차가 1m도 안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운도 좋았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레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 무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무기가 미국에 채택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K방산 잘 나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만들었지만 정작 선진국에 들어간 예는 노르웨이하고 호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에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가 천조국 미국이 선택한다, 이러면 뭐예요? 더 이상 마케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 끝나버리거든 여기서. 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쓴다. 그럼 이건 마케팅이 끝나버리거든. 그런데요, 이럴 가능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오늘 소개해드릴 비군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제 무기 성능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 무기 성능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FCT라고 있어요. 이제 해외 무기를 이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 비교 시험 평가인데 이게 2024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능 평가할 때 미국 굉장히 까다로워요. 비슷한 평가를 8번을 합니다. 8번을 하는데 2019년에는 이미 4번을 해서 우리가 다 통과했고, 2024년 작년에 했던 평가에서도 다 통과를 해서 일단은 우리 비공이 미 국방부 FCT 평가를 완전히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평가는 오케이예요. 평가는 오케이.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건 뭐냐? 현지 생산 및 조달 절차 논의가 진행 중이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네 한국에서 완제품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미국 국내에서 메이드 인 USA라고 하라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너네한테 뭐해? 라이센스 줄게. 라이센스 비 다 줄게. 그 다음에 뭐 핵심 부품 너네가 다 줘. 우리가 조립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트럼프 형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은데, 이미 이 비궁은 해외 수출에 성공했어요. 사우디하고 UAE가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고속정 가지고 지나가는 배에다 막 들이받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인 고속정인데 앞에 폭탄 단 거 그냥 리모컨 컨트롤로 막 이렇게 빵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배가 워낙 비싸잖아요. 상선도 비싸고 만약에 군함이면 더 비싸죠. 그런데 이런 상선이나 군함이 굉장히 작은 고무포트 한 척한테 농락당한다. 이거는 비용 대 효과에서 엄청난 손해예요. 근데 봐봐. 모터보트 빠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관총으로 맞춰?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자동 추적 장치 이것도 힘들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발에 무력화시켜야 되거든. 근데 기관총으로 얼마나 쏴야 돼? 이게 한 발에 무력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렸던 사우디하고 UAE가 비공을 봤어요. 야, 저 뭐니? 갖고 와서 그냥 보여줬거든. 70mm 그냥 로켓탄 아시죠? 막 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유도 장치를 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해서 배에도 탑재할 수 있고요. 항공기에서도 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갔다 와. 다 가져와. 그래서 다 벌써 달아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사우디하고 UAE는 홍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상 발사형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해상 발사형이잖아요. 해상 발사형은 뭐야? 배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배는 뭐야? 피치 롤링이 있잖아. 막 이렇게 파도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정확히 저걸 타격할 수 있느냐. 이거 테스트도 다 통과했고요. 항공기에서도 발사. 항공기가 딱 탑재했을 때 항공기에 별 이상이 없냐. 가망 인증 이런 시험도 통과해야 돼. 이것도 지금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육해공 어느 플랫폼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저가형 유도 로켓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더 쉽게. 굉장히 싼 미사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력은 조금 약하죠.
이게 1990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걸프전 당시에 미 해군이 이란으로 도망가는 이라크 고속종들을 다 놓쳐요. 얘네를 다 놓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관총 쏘고 한 포를 쏴야 되나? 한 포를 쏴야 되나? 야, 미사일 쏘기는 아깝고 막 이러는 다 놓쳐요. 그래서 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000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게 예멘에 정박 중이었던 미국의 이지스함이 있었죠. 콜호라고. 이게 알레이버급이었는데 얘가 자살폭탄 테러 보트에 당해요. 그래서 측면에 가로 6m, 세로 12m의 구멍이 뚫리면서 승조원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부상자도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게 수천만 달러짜리 함정이 고작 자살폭탄 테러 하나에 완전히 무력화가 됐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부터 막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다가 25mm 기관포도 두 정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야, 이렇게 한두 척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척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저렴한 유도 로켓을 개발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미국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이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2001년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던 미군의 AH-64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라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 이 AH-64가 뭘 했냐면 서해에서 떠다니면서, 서해에서 떠 있어서 서해에서 북한군의 공기부양종이나 고속종이 서해 5도로 침투하는 것을 얘가 막고 있었어요. 헬파이어 미사일로. 딱 장착 8발씩 장착하니까 얘가 막고 있어서 북한이 얼씬도 못했는데, 이 AH-64가 어떻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뭘 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코브라 헬기를 투입했어요. 코브라 헬기를 투입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원래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람 심하잖아. 얘가 버틸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투입했던 코브라는 바람이 한번 불면 이렇게 돼.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우리도 뭘 해야 돼? 우리도 아파치를 들여온다. 아파치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북한이 아주 수많은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으로 한꺼번에 상륙을 시도하면 저거 어떻게 막을까? 이거 아파치로도 힘들 걸 라고 해서 우리도 생각한 게 뭐예요? 저렴한 70mm 무유도 로켓을 유도 로켓화 시켜서 깔아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유도 장치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탐지 장치도 좀 많이 싸졌으니까, 그다음에 이 시커, 즉 그 추적 장치나 이렇게 보는 장치도 굉장히 싸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70mm 로켓에다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때 너도 그런 고민해? 나도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공동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사업이 뭐냐면 로지르 사업이에요. 이 로지르 사업은 이 사업 자체에 가격이 나와 있어요. 로우 코스트 가이디드 이미지 로켓이에요. 저가 영상 유도 로켓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야, 무조건 뭐야? 무조건 저가야. 왜?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해야 되는 게 고무보트나 고속정이나 뭐 공기부양정 뭐 이런 거잖아요. 저가형 무기랑 이 저가형 무기에 고가형 미사일을 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은 예전부터 이런 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파치가 적 게릴라 한 명을 없애는데도 굉장히 고가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쏴 제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해. 이건 뭐 자체 미국과 뭐 개상대를 뚫어보냐. 야, 그래도 물론 뭐 게릴라 처치하는 건 좋은데 한 명한테 헬파이어 하나를 쏘면 어떡하니? 이러면 우리가 안 남는다. 그래서 저가형 무기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때 영국의 BAE 시스템즈하고 미 육군이 뭘 했냐면 70mm 하이드 로켓, 똑같은 70mm 로켓, 그냥 멍텅구리 로켓, 무유도 로켓에다가 레이저 유도 시커하고 소형 유도 장치를 장착한 APKWS라는 유도 로켓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 미 육군, 공군, 해군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했어요. 이 기존에 이제 무의도 로켓에다가 이렇게 시커를 단 거였으니까 했는데 미 해군이 가만 지켜보다가 잘만 하면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파이어 앤 포겟, 즉 쏘고 나서 발사 후 그러니까 발사 후에 따로 유도해줄 필요 없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 해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우리 한국하고 해보자 라고 한국하고 했어요. 한국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 꽁무니에다가 고체 로켓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면 일단 사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보니까 사거리가 7km 정도 나오는 거예요. 7km면 나쁘지 않다. 7km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됐고 앞에다가는 이제 뭐 유도 모듈에다가 이제 관성 항법 장치도 넣고 뭐 소형 신호 처리 장치도 넣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탄두 중량은 한 1.1kg짜리 고폭탄인데 이게 1.2kg 고폭탄 해봐야 그렇게 파괴력이 센 건 아니에요. 파괴력이 센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1.2kg 고폭탄도 일단은 맞잖아요. 일단 맞으면 소형 보트는 가라앉고 고속종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소형 그 공기 부양종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력이 돼요. 1.1kg 정도 돼도. 자,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시퀘스터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거 뭐예요? 맨날 해바뀔 때마다 듣는 거 뭐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셧다운한다. 얘네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니까 2012년에 시퀘스터가 일어나서 공무원 월급도 못 줬다고 미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지금 해외하고 뭐 공동 개발하는 뭐 그런 사업자 다 엎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엎어져요, 이게. 미국이 손을 딱 떼버려요. 손을 딱 떼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미국한테 얘기했죠. 야, 오케이. 뭐 너네 손 뗀다고? 알았어. 손은 떼는데 그동안 그럼 공동 연구한 자료는 다 우리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미국, 오케이. 알아서 해. 우린 더 못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합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총괄해서 적외선 영상 시커 유도부는 LIG 넥스원이 만들고 로켓 기체 구조는 두원중공업이 만들고 신관하고 로켓은 하나가 분담해요. 이렇게 각각 분담하는 거예요. 왜? 연구 결과가 다 있었거든. 그래서 야, 연구 결과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2015년에 충남 태안의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운영평가 시험이 있었어요. 이때 두 척의 고속종을 빠르게 쫙 보냈다고. 빠르게 쫙 보냈어. 그래서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쐈는데 맞았잖아요. 고속종에 정확히 고속종에 맞습니다. 이게 오차가 1m도 안 났어요. 1m도 안 났고 고속종에 맞았는데 더 놀라운 건 운도 좋았지. 이 로켓이 고속종에 어디 맞았냐면 연료 탑재한 데 맞았어요. 그러면서 대폭발이 나면서 고속종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걸 보고 모든 관계자들이 어머! 이렇게 싼 건데 저렇게 잘 맞는다고? 양산 결정 이렇게 다 되죠. 그래서 2016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2017년부터 우리나라 연평도하고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특히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 비궁이 이때 이름을 얻어서 지상 발사형. 이게 36연장 발사기야. 그럼 이건 이론적으로 뭐예요? 북한의 소형 전투함 36척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지정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성능 개량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야간용 냉각형 열상 장비는 12km, 주간용 전자광학 장비는 9km 이상에서 적 소형 선박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고리즘도 개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비궁한테 피격되는 선박은 또 다른 비궁이 2차 공격을 안 해요. 왜? 이렇게 해야지 낭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까지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로켓 모터도 조금 개량을 합니다. 우리가 로켓 모터도 조금 개량을 해서 이게 비궁이 포물선 탄도를 그러면서 딱 날아가는데 사거리가 8km 날아가고요. 중량 탄두가 1.1km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북한의 소형 연안 경비장은 단 한 발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지금 발전형이 나와서 지금은 가만 인증도 다 사업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경공격기나 헬리콥터에서도 이거
달고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저가의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달 수 있는 거죠. 비공이 있으면 비룡도 있습니다. 비공은 70mm 하이다로 70mm 그 무유도 로켓이잖아. 근데 계속해서 뭐야? 조금 이게 좀 위력이 조금 아쉬운데,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 예전에 우리가 구룡이라고 있었잖아. 130mm 로켓, 구룡 로켓. 이거 우리가 재고가 엄청 많거든. 재고가 뭐 카드라에 하면 야 일단 10만 단위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구룡이 퇴역을 했잖아. 그럼 이거 야 이 130mm 로켓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거죠. 야, 저 조그만 70mm에도 이거 유도장치 달았는데 이 130mm라고 못 달겠니? 130mm도 달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얘는 130mm는 뭐예요? 등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 비공이 8km 나갔죠. 얘 비룡은요 20km 20km 나가네. 20km. 그리고 얘는 탄도 중량이 8kg이에요. 더군다나 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유도 방식이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쉽게 말해서 레이저로 쭉 비치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 이게 옛날에 우리 울산급 구형 썼을 때 북한이 반잠 수정 가지고 딱 왔거든. 굉장히 안 보여요. 파도에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를 최신형의 뭘로 써였냐? 최신형의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로 얘를 맞추려고 하니까 반잠 수정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레이더가 추적하다 끊어지고 추적하다 끊어지고 추적하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76mm 포를 쏘는 한 포장이 야 레이더 꺼버려 그랬다고. 레이더 딱 꺼버리고 유관 조준으로 겨우 맞췄어요. 이 교훈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비룡에 그냥 레이더 얘가 갖고 있는 시커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파도가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시커가 끊어지면서 놓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외선 유도로 하면은 그냥 적외선 유도 쫓아가는 걸로 해라. 요걸로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기능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LIG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건 LIG 넥슨인데 LIG 넥슨이 지금 미국의 레이시온사하고 이제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이시온사는 어디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제조 회사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굉장히 저가의 우수한 유도 로켓이 있다. 이게 사이즈 70짜리도 있고 사이즈 130짜리도 있다. 그래서 이걸 배에 달아놓으면 배에 접근하는 소형 보트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인 소형 보트로 지금 흑해 함대의 기함을 작살냈잖아요. 이게 딱 되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게 더군다나 여러분 나중에 이게 돼요. 특히 비공 있죠. 70mm짜리. 얘가 기동성이 꽤 괜찮다고. 그래서 뭘 맞출 수 있냐? 저가의 드론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배를 공격할 때 무인 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와요. 드론도 공중용 드론도 같이 오거든. 그럼 이거 동시에 같이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바로 이 70mm 비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발견한 가격이 수천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 지금 탱크 잡는 제블린 한 발에 얼마야? 1억짜리거든. 근데 이거 수천만 원밖에 안 해. 아마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 내 생각에 이거 양산하게 되면 이게 내 생각에는 샤헤드 드론 있죠. 한 2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양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로 공중 드론과 수상형 드론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비공이나 비룡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이미 중동 국가도 쓰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지금 아마 마케팅을 하고 요게 어디에 채용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채용됐고 사우디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채용돼야 된다? 미국에 채용돼야 된다.
천조구에 채용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해군이 2차 해상작전 헬기로 지금 뭐예요? 시오콜을 들어왔잖아요. 미국 시오콜을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탑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할 계획이 있어서 얘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미리 배에서 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미리 배로 접근하는 드론들을 공중이건 해상이건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드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공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일단 영상 유도 장치, 그러니까 영상 유도 방식도 이게 저렴하긴 한데 이게 너무 저렴하죠. 근데 영상 유도 방식은 일단 그 근처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일단 좀 강제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반응동 방식은 처음에만 좀 이렇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좀 알아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조금 앞선 대신 뭐가 가격이 좀 더 비싸다. 근데 원래 출발점 뭐였습니까? 로지르였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확보된, 그런데 이제 이걸 성공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유도 기술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왜? 고객이 한번 이런 게 맞들어 보면은 그래?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유도 장치가 개선되어지면 우리는 조금 더 비용을 낼 용의가 있어.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넥스트 레벨로 갈 반능동 유도 장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넥스트 레벨로 갈 반능동 레이저 유도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개량형 모델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미국도 지금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업이 통합될 가능성도 있대요. 만약에 사업이 통합되잖아요. 그럼 유도 키트 하나 가격이 $10,000 이하로 내려갑니다. 사실 이 비공이나 비룡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값이 많나 거의 한 가격이 70%가 유도 키트예요. 나머지는 그냥 로켓 부스터고 이거거든. 그 탄두거든. 근데 이 가격이 $10,00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존 가격의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양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저런 걸 만드니까 우리도 저런 걸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나가야겠다라고 싹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야, 우리가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을 쓸 바엔 그냥 쟤네 거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10,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대까지 맞추는 게.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죠. 왜? 우리나라니까 그 가격이 맞춰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도 지금 이걸 썼지만 미국은 아직도 비싸잖아. 근데 비싼 걸 우리가 뭐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미국 대신에. 그럼 뭐야? 미국은 안 만드셔도 돼요. 지금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우리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퍼지겠죠. 다른 나라도. 그래? 저거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기술이 국산화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발 주도사인 LIG 넥슨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이 있잖아요. 협력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에요. 이 협력사들이 협력해서 거의 완벽한 국산화를 했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 측의 암호 체계 통합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 일단은 미국한테 쓰이려면 미국의 무기 체계에 쓰이려면 미국 측의 암호 체계 및 통합 검증에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해야지 미국제 무기에 다 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그 통합을 위해서도 우리가 소스 코드도 좀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미국의 암호 코드를 확보하면서 무장 컴퓨터와 통합하는 작업을 매끄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작업하다가 보안 사항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더러워도 약간 미국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70mm
70mm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플랫폼에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아파치도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차세대 헬리콥터에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미국 구축함이 해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구축함 탑재 헬기에도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미국은 향후 뭐라고 있죠? 완전 무인화된 헬기를 쓰려고 하죠.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체계도 다 들어가죠. 이제는 지상체계에서 70mm 36발짜리 장갑차에나 딱 태워놓고 얘가 가면 돼요. 얘가 가면서 웬만하게 좀 지랄 같은 거 얘가 미리 다 이렇게 정리를 싹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차량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인화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 암호 체계가 완전히 통합돼서 무인 체계의 AI하고 연결되면 이 AI가 알아서 발사합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이런 차량에 가서 앞으로 싹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비공은 이미 우리 군에서 쓰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넥스트 레벨로 가는 건데, 이 넥스트 레벨로 가는 양산 체계, 기술 체계도 이미 우리가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어 제끼는 것만 남아 있죠. 만들어 제끼는 것만 남아 있고, 우리가 만들면 똑같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이지만 우리가 만들면 뭐다? 우리가 만들면 가격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외로 넥스트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국이. 왜냐면 의회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고, 거기 또 위원회 만들어서 이거 가는 거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미국의 특징인데, 우리는 그런 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넥스트 업그레이드 해, 오케이, 내일부터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어요. 훨씬 우리가 우수한 기술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이다. 더군다나 여러분, 일단은 이게 실전에서 증명될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빨리 우리가 가망 인증 같은 거 인증해가지고 이거를 FA-50에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LAH 경무장 공격 헬기한테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FA-50에 요거 단 다음에 얘네가 필리핀한테 먼저 제공을 해줘서 필리핀이 대게릴라 작전에서 이걸 가지고 실전 성과를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탑재한 우리 경공격 헬기 LAH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공격 헬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래서 미국만 되면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분 이거예요. 자타공인 천조국이 쓰는 무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제공하는 무기가 실전에서 성과를 올린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K방산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요. 그럼 이젠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끔은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메이저리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개발도상국한테 무기를 파는 약간은 마이너한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천조국 혹은 선진국에 파는, 실전에서 증명된 메이저리그에서 놀 수 있다.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